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간만에 호르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니까 벌써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제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만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요, 비만은요, 호르몬의 장난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비만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명언처럼요,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 다이어트 관련 호르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닥터리TV의 구독자가 되시면요, 다이어트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알차게 보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질의응답도 가능하시니까요. 꼭 구독자가 되셔서 이런 혜택을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연관된 중요한 호르몬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르몬 외에도 세로토닌, 아디포넥틴, 테스토스테론 등 여러 호르몬들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과 다이어트에 연관된 호르몬 중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 호르몬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가 돼서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기능 발현, 항상성 유지 등의 순환계가 있는 생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의 어원은요, 그리스어로 자극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요, 호르몬이란 어떤 부위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장기나 기관을 자극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비만, 다이어트와 연관된 호르몬,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인슐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관련된 호르몬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혈액 속에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이렇게 들어온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인슐린과 비만을 설명하자면요, 탄수화물과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해요. 탄수화물은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장기 중에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까다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뇌입니다. 물론 이 뇌가요,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케톤도 일부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뇌는요, 포도당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원시 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탄수화물은 매우 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한번 구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야 했어요. 지방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지방은 한번 과잉되게 먹으면요, 바로 써야 하는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변으로 배설해서 버리게 됩니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다음 날은요, 화장실이 안 좋죠. 그런데 탄수화물은요, 한 번에 과잉되게 먹으면요, 바로 배출되어서 없어지는 영양소가 아니라요,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식량을 구하지 못할 때 그때 쓰게끔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체의 그 진화의 신비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비하는데 정말 대단한 기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몸의 호르몬인 인슐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주는 호르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의 도움으로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바로 쓰지 않는 잉여 탄수화물은요,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식량을 못 구해서 기아에 시달릴 때 지방을 최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고 사람으로 진화가 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현대사회에 넘쳐나는 이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요, 인슐린은 계속적인 분비를 자극받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 칼로리는요 계속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슐린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이에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우리 몸이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매우 둔감해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 어떤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다가 어느 한계치가 넘어가면요, 우리 몸이 지치게 되고 균형이 깨져버려서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더 많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요, 더욱더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을 잘 다스려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 끊기입니다. 빵, 떡, 면, 흰 쌀밥, 케이크, 음료들이요. 음료를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액상 과당이 함유된 음료들이요, 뭐 캐러멜 마키아토라든지 콜라라든지 사이다, 또 주스들도요, 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 많이 드시는 아이스크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이 왜 나쁜가 하면요, 이 정제 탄수화물은요, 갈아내고 달게 만들어서 섬유질이 다 파괴돼서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이는 인슐린을 또 갑작스럽게 많이 분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줄이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인슐린을 잘 다스리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요, 양질의 탄수화물을 잘 먹자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탄수화물을 금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기 때문에 양질의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돼요. 백미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흰빵 대신에 잡곡빵, 호밀빵, 또 통오트밀, 소량의 고구마나 단호박들은요, 양질의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양질의 탄수화물을요, 잘 드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잘하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결핍되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빵, 떡, 면, 쌀밥 대신에 통곡물, 식이섬유들의 양질의 탄수화물을 하루 100g 이상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혈당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요, 인슐린 분비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이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또 그 뒤에 배고픔을 더 심하게 느껴서 또 단 것을 찾게 되는,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 빵, 면 순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또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식후 운동이에요. 인슐린을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식후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요, 혈당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혈당이 상승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요,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도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눕거나 TV를 보는 대신에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식후 운동 중에 저는 식후 걷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식후 운동은요, 식후 30분 이상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식후 최대한 바로 나가서 걸으시면 좋겠고요, 배가 안 아플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좋아요. 그리고 하루 중에는 저녁에는 꼭 식후 걷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이 인슐린을요, 잘 다스려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인슐린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실천을 해주신다면 비만을 막고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